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근래 들어서 대통령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대통령 개인과 정권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와대 비서진이나 참모들이나 또 행정부, 내각에서나 민주당에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흐르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 겸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남다른 대통령이라 느끼는 것이, 저도 중앙대 81학번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그 법대 건물의 학생회관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함께 80년대 초반 대학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또 대학 동문 입장에서 우정어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경기지사 시절 유원지 하천 정비 이런 쪽의 성과 때문에 다시 농지에 대해서도 어떤 개혁의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정권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농지 전수조사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입니다. 농지 투기를 발본색원하고자 하신다는 게 가장 커다란 취지이실 텐데, 투기라면 꼭 왜 농지만 타겟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임야에 대한 투지도 있을 테고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어디나 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제한사항이 많은 농지 투자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는 게 정책 실효성은 없으면서 정권에게는 굉장한 저항과 부담감을 줘서 실익이 없는데 왜 이쪽에 대통령께서 목을 매느냐 하는 얘기인 거죠. 안타깝게도 송미령 장관은 그냥 책상물림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고언과 바람직한 농정의 방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예스맨처럼 예스워먼으로서 그냥 예예 대통령님이 옳으십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지, 이게 국가와 대통령께 어떤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충정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거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른 모든 투기, 아파트 투기, 상가 투기, 주식 투기, 임야 투기, 관리지역 투기, 어느 지역도 다 투기가 있는데 꼭 집어서 농지만 투기를 한 게 문제가 되느냐 이 얘기죠.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 행정의 잣대일 텐데 왜 농지에 대해서 투기만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시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자고 하는 방편으로 나온 농지 전수조사가 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350만 명 정도가 농지 소유자로 보는데, 이분들로서는 지금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받아 있는, 이번에 지방선거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커다란 성과가 없었는데 그걸 다 여론이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다 호도하고 아니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부진한 성과가 나온 건 정청래 개인의 물지각함이나 아니면 문조털레이의 협잡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바닥 민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서 열이 뻗쳐 있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커다란 원인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농림부 장관이나 주변에서 아무도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지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커다란, 또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일단은 최악의 선택인 것이 농민들에게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조사가 수면 위에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면 농취증 발급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농지를 매수할 사람들도 이거 농취증 되겠어? 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어설프게 농사지면 또 된통 당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매각 명령에 따른 이행 강제금 막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좀 자기가 취미 삼아 먹고 살 곡식들을 알차게 갖고 오는 농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목을 메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막 이행 강제금으로 탈탈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누구도 농지를 살려고 하질 않죠. 그러면서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찮게 질 거면, 안 지을 거면 팔아라 하는데, 팔으려고 하니 살 사람들이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사야 되는데 농취증 자체도 문제고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재 농지 소유자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동학 농민전쟁 당시에 농민들처럼 열이 뻗쳐 있는 거죠. 이게 정부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화살이 이재명 대통령 혼자 다 맞아야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인데, 아무도 진보 유튜버들이든 문조털레유 계열의 유튜버든 행정 내각이든 뭐 김민석 총리든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에서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제발 이 부분은 빨리 백지화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통령님을 위하는 충정에서 긴급하게 또 애절하게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좀 큰 업적으로 세종대왕 이래 최고의 위정자로 남고 싶다면 제가 보기엔 좀 거대 담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당장 반도체 경기를 놓고서 대통령께 유익합니다만, 그거 하나 목매고 있다가 반도체 경기가 썰물처럼 미국의 칩세븐이나 AI 투자 업체들이 무한 경쟁으로 꼬꾸러지기 시작하거나 이랬을 때 반도체 중심의 AI 경기가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에 대비해서 거대한 담론으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처럼 대한민국이 영어 상용화로 가자, 뭐 거창하게 공용화 주장하는 거 아니고요, 영어 상용화, 영어 대중화, 보편화 이런 쪽으로 해서 한국이 영어 사용 국가로서, 대통령께서도 방송대학원이라거나 이런 쪽도 실제 외국 정상들과 어느 정도 영어 회화도 하시는 걸로 봐서 영어 구사가 낯설은 주제는 아니실 테니까 영어 상용화 같은 거대 담론 이런 걸 도입하시는 게 낫다 싶고요. 둘째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무장지대 DMZ 남쪽 영역에다가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북한 노동력을 가지고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면 중국, 베트남, 아시아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오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DMZ 산업단지 가동에 목을 매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북한 경유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다음에 송유관, 천연가스든 석유든 송유관을 러시아를 통해서 들여오는 쪽으로 이렇게 영어 상용화, 또 깜빡했는데 유럽에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 도로주행 시스템, 그다음에 DMZ 산업단지 가동, 그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송유관 도입, 이런 쪽을 하면은 대통령께서 세종대왕 이래 최고의 지도자로서 추앙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제안이 꼭 채택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